이렇게라도 한번 써보시면 써지는 대로 그냥 거기 보면 손으로 그리면 막 글자 그려지는 것도 있고 가끔가다 누가 사진 오늘 정신 선생님께서 뭐 구독하라 그러면서 막 동그란 거 쳐가지고 화살표 그림을 했죠. 화살표 막 그려서 보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다 표시하고 그거야. 사진에다가 그거야. 내가 딱 이렇게 화면을 탁 복사를 해가지고 뭐 여기 보내야 되겠어. 체크를 해야 되겠어. 창문에 여기 누구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지칭하는 뭐야 화살표가 들어가야 될 때 표현이 안 되잖아요. 말로 거기 그 그림의 옆에 그러니 동그랗게 탁 치고 사진 찍어서 탁 찍어가지고 화살표 손으로 그리든 펜으로 그리든 딱 그리면 되죠. 그리고 그 화면을 몇 번 터치하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상태에서 글이 될 수도 있고 또 글자만 그림이 다 보이면서 글자만 이렇게 칠판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바탕을 또 색깔을 바뀌게 만들 수 있죠. 글자는 흰색, 바탕은 뭐 파란 거 노란 거 내가 선택하는 거.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 그게 제일 기본이죠. 그러면 어디든지 친구하고 가서 찍었어. 여기 어디야? 인천대공원. 바로 글자 써서 보낼 수 있고 어떻게 돼? 공유할 수도 있고 블로그 올릴 때 사진 걱정 안 해도 되죠? 어렵게 앱을 다운받고 기능을 익힐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수준은 아니니까 콜라보니 뭐 너무 많아요. 다운을 받으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해가지고 잘라도 보고 오려도 보고 그래서 그걸 오이고 붙이고 한 것들을 블로그에다 올려보는 거예요. 그만큼 된 것만큼이라도 올리는 거야. 완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그걸 저장을 해서 올리는 거야. 그래서 또 해보서 또 다른 작품, 이 작품을 해서 뭐 인물을 올린다든지 글자를 여기다도 넣어본다든지 그 글자를 한 바퀴 돌려본다든지 역점을 시켜본다든지 색을 흐리게 한다든지 그게 손에 익으면 이제 조금 더 나은데 완벽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저는 운전하는 것만 잘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사진 이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글 쓰는 거. 안녕하세요. 지금 블로그 일자리 연구원 이렇게 글 쓰는 것도 막 해봐야지 알아. 제가 막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일자리 연구원 블로그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진 글에 글씨기 넣기를 했는데 내 손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이 보면 아이 예쁘다. 꽃을 보면 향기가 좋다.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셔. 그러면 여기다 우디놈의 꽃집은 032 206 1313 이렇게 써줘도 되잖아요. 가다가. 이 사진에 글쓰기가 없는데요? 라벨 추가 라벨요? 그 폰마다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가 선생님에서 거기 그걸 하면 그게 글자예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쓰면 그냥 모양새가 있죠. 하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트. 뭐 하트가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바람풍선인가 물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공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딱 선택하고 글자를 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얘를 빙글빙글 돌리면 얘 화살표가 그렇게 가죠. 제가 일자리 요거 배너 만들면서 추가로 여기 지우고 뭐 집어넣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집에서 하루에 5,000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돈을 쉬어도 1원부터 가야 되니까 우리 1원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얼마부터 간다? 최종적에 그 회사가 제시하는 건 300이지만 300을 가든 200을 가든 100원부터 가야 되니까 5,000원이 그 회사에서 제시한 처음에 금액이기 때문에 5,000원을 번다. 5,000원을 벌고 2만 원을 벌고 하루에 3만 원을 번다. 제품도 좋고 회사도 괜찮고 그러면 좋죠. 그리고 배워서 옆에 친구 도와주고 그러면 그 친구가 내가 사달래지 말라도 회원 들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안 써도 친구 그거면 당연히 해줘야지. 본인이 해준 게 얼만데 고마워. 언제든지 얘기해. 왜? 내가 100을 주고 10을 달라고 하면 주죠.
매달 100만 원어치 얻어먹으면서 그잖아요. 뭘 해달라고 안 되잖아요. 먼저 여건이 되는 데서 주면 뭐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해주자 이거지. 돈 없고 빼먹고 힘 없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고 또 조금 연습해서 유튜브도 또 인수했잖아요. 인수합병해서 우리가 주인이잖아. 올리는 것만 배우면 되잖아요. 유튜브 외국 애들 똑똑한 애들 다 우리가 영입해가지고 월급 안 주고 다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 이러고 있을 동안에. 그럼 뭐 우리가 동영상 이렇게 집게 해서 전화번호 넣고 다 올려요. 제가 구독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돼야지 제가 듣기로 1000명 정도 되고 기본 몇 시간이 있어야지 이 유튜브 수익금을 신청받아. 예전에는 그냥 막 올리면 해당되는 게 100원이든 200원이든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 제가 그냥 음성으로 녹음한 유튜브 올린 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1000명 정도를 내가 만약에 구독을 했다 그러면 월 수입이 한 3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유튜브에서만. 구독자 1000명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저한테 14명이 구독자예요. 본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나한테 한다 그러면 뭐 한 1000명은 될 텐데 구독자가 14명이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아는 분들도 구독을 안 눌러주니까 정신님이 이렇게 빨갛게 여기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놓고 내가 가서 친구야 내가 카페 만들어서 가입해줘. 그랬더니 누가 가입해주냐 이거야. 안 해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 황 사장님이 카페를 만들었어. 여기 같이 교육받는 사람이. 그럼 여기 8명이 가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강조했잖아요. 친구한테 카페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짧은 시간에 무슨 자료를 얼마나 넣겠어 내가. 그렇지만 우리 동료들끼리는 올라가서 반가 카페 만들었네. 나도 오늘 어디 가는 거 놀이공원 가서 놓은 거 너 올려줄게. 왜 카테고리만 만들어 오면 되잖아요. 카페는 이제 블로그하고도 이게 차이가 있는데 블로그는 개인이 써서 검색을 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카톡을 얘기 안 하냐. 카톡은 이제 모여있는 공간인데 검색이라는 장점이 제일 우수한 게 블로그라고 보는 거예요. 검색. 다 검색하시잖아요. 오늘도 길거리 오다가 간석동이 어디지 검색해. 검색이라는 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내가 밴드에 아무리 고구마가 좋아요 해도 검색하면 밴드에 고구마가 좋아요 안 열리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국적인 사업을 하자 그랬죠. 우리 동네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신에 하루에 하나는 3개월만 써주자.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벌어들이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팀 아이템을 넣는다면 지금 30배, 50배 올라가죠. 날라가죠.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유통이 있어야 돼요. 강좌에도 유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유통을 했잖아. 그죠? 유통을 했죠. 이렇게. 금전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물건, 재화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다시 여러분한테 그 돈으로 사업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광고를 받으면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 광고 하나를 소개시켜줘도 아는 중고차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거기 넣어달래. 예를 들어서 그럼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면 5만 원을 받아서 사장님 가져요 해도 돼. 그죠? 카드로 가도 되잖아요. 내가 그냥 편하게 넣어주면 되니까. 저도 뭐 그걸 글르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시스템 만드는 건 어렵죠. 또 영상을 하려면 거의 2시간 정도는 내가 계속 보면서 타이밍 맞춰가면서 그게 맞는 멘트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만큼 나도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끌고 가려면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게 줄 수 있어요. 단순하게 5만 원 수고했다고. 근데 이건 하나의 협력이 안 돼. 협력이 안 돼. 연결이 안 돼요. 서로 딱딱한 어떤 벽돌 쌓아지듯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유 줘도 돼. 아니면 뭐 누구 줘도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제품으로 또 바꿔도 되고. 근데 일단은 숫자가 좋으니까 배분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제가 스티커를 지금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거 명함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그냥 드렸지만 나중에는 뭐를 해요? 블로그 강좌 어쩌고저쩌고 넣는다고. 그럼 친구한테 줬잖아요. 이거 주면 내 전화번호라도 설사 사장님 전화번호 이건 어쨌든 주면 물어보죠. 이게 뭐냐 이 수지가 붙은 게. 나 블로그 배워. 왜? 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왜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사업이 올라가잖아요. 왜? 그거 좋아? 왜 좋아? 이렇게. 왜 하는데? 왜 가? 왜 먹어? 이거죠. 왜라는 말이 질문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 뒤에 뭐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동의를 해준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걸 얘기해라. 우리가 모든 사업하는데 사장님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뭔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길을 안 여는 얘기는 뭐예요? 동의를 안 했는데 자꾸 하니까 그러지.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왜 가? 물어봤어요. 이건 뭐예요? 동의예요. 이 동의라는 표현을 다 잊어먹고 사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동의를 되게 명심해요. 동의를 얻어내는 게임이에요. 상품을 파는 게임이 아니고. 근데 이 왜라는 표현을 나오지 않게 하다 보니까 제품만 자꾸 하죠. 나만이 좋다고 하고 나만이 비전이 있다고 하고 친구가 왜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왜라는 표현을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숫자로 보면 보통 이제 우리도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표현 드린다면 100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어떤 아이템이나 정보를 가져왔어. 제가 이런데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살면서 느낀 걸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가 돼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걸만 100명이라고 하면 보통 보험을 해도 친구 4천, 5천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가 보험을 하는 목적은 우리 가족들, 친구들 가입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지는 돈 벌려고 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왜 여기를 공략을 하고 앉아있냐고. 그렇다면 여기 100번째 여기 10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을 하면 거부할 사람 90명을 찾아요. 거절한다 그래서 거절. 그냥 여기서 찾는 거예요. 91, 92, 93. 근데 여기서 다 포기하잖아요. 여기서 친척들 하다가 이 90명이 거절을 해야 여기 나온다는 걸 난 정해놨기 때문에 즐거워. 빨리 치고 나가야 돼. 안 아픈 게 비교 빨리 이렇게 시험치는 거야. 90명을 걸쳐야 돼. 근데 대부분 보험도 6개월 가다 땡쳐, 상료도 6개월, 네트워크 방판도 여기 가서 저기 그게 뭐예요? 이 90이라는 걸 못해요. 90이라는 걸 채울 때 뭐가 생겨요? 역량이 생기겠죠. 연습. 뻥 차고 실수도 해보고 회사를 잘못 나기도 하고 리더를 잘못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치고 가야 돼요. 시스템상에서는 90명. 내가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배워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지쳐. 시간 가다가. 대부분 지쳐. 나 혼자는 다 꽉 찼어. 꽉 차면 뭐 하냐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 바닥에서 정보에 문도 안 열어주는데 전문성이라는 걸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자기가 벼랑간에 카센터 하다가 우리 같이 공사하던 사람이 벼랑간에 무슨 4차원이다 5차원이다 화장품이 뭐가 좋다라고 하면 똥 싸는 소리죠. 똥 싸는 소리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니까 그럼 차라리 1년 전에 나 화장품 공부해 그래야 돼. 왜 1년 동안 기다려줘야 되더라. 나 화장품 공부해 그리고 떠들어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쟤 1년 동안 화장품 공부했으니까 야 이런 좋은 화장품 나왔다라고 해야지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품 공부는 안 하고 벼랑간에 어디 일주일 어디 갔다 오더니 이야 이런 화장품이 다 있어. 저는 80%가 이렇게 사업한다고 봐요. 이런 강의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제가 고객에 접근하는 숫자에서는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를 되게 많이 해요. 제 카페에 다 있어요. 사람들이 안 읽어봐서 그렇죠. 이런 거. 그 하루에 카톡을 몇 개 하고 몇 개를 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써 있어요. 세세하게. 제가 지금은 이제 창업시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사일도 많이 안 하는데 1000명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요. 하루에 내 제품 10만원짜리 하나만 사달라고 했을 때 1000명이 그럼 하루에 3명 거리에 365일이니까 10만원짜리를 친구한테 사달랄 때 뭘 했어요? 1년에 하나만 사줘. 사줄 수 있어요. 1년에 하나. 1월 1일부터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1월 1일부터 만약 예를 들면 나 방충망 하는데
소개 한번 해줘라. 기간을 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한 번만 해주면 돼. 그죠? 한 번 해달라니까 부담 가요, 안 가요? 1년 동안에 방충망 하나 해달래. 친구한테 얘기했어. 당연히 해줄 수 있지. 1년에 뭐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옆집에서 앞집에도 아니면 우리 집에도 있고. 그럼 다 들어왔잖아요. 한 명이. 한 건 올렸어요. 하루.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1000명한테 하루 1년에 한 친구. 근데 사람들은 숫자를 안 가지고 살아요. 그냥 부딪혀.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손님은 나의 998번째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돌아가시는 분들, 이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1000명 안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채워지잖아요. 이 안에. 그럼 1000명이면 내가 자고 있어도 아는 분이 전화할 거 아니에요. 3명은 광고 하나도 안 해도 하루에 3명 들어온다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소개시켜주는 사람. 근데 보세요. 이삿짐 하시는 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 부동산 하시는 분이 어제도 제가 부동산 통해서 뭐였더라 번호키 달았는데 이분은 한 달에 많이 주면 3번에서 5번까지도 줘요. 만약에 3번에서 5번까지 주는 사람이 1000명 있다 그러면 전 쓰러지죠. 일을 누가 다 해야 되니까. 그죠? 1000명 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1000명이라고 적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한테 1년 동안에 건강 오메가3 하나 사주는 사람, 뭐 비타민 하나 사주는 사람이 1000명이 5만원짜리라면 무조건 하루에 15만원 파는 거잖아요. 3명이. 그럼 왜 친구한테 부담을 줄 일이 뭐 있어요? 1500명이 있는데. 그냥 왜 1월 1일에 30일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요. 저기서 친구가 와. 근데 내가 지난번에 때를 쓰고 때를 써가지고 핸드폰 바꿨어. 때를 뜨고 때를 써가지고 무슨 환인지 정인지 30만원 50만원 팔았어. 사업하니 뭐하니 해가지고 너가 도와줘야 된다 하고 팔았는데 길거리 저기서 오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잘하고 있냐? 내가 너 하나 팔아줬지? 쓸게요. 이거 무서워요. 생색내는 거. 어디 가면 뭔 얘기하다 보면 야 내가 너 그때 했는데 그러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좀 무한하게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걸 몇 년을 가져가? 한 10년을 가져가. 그거 하나 사주고 그런 경험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난 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생색 되게 내죠. 그러다 한 10만원 손해본 게 있어. 진짜로. 야이씨 너 그때 이 10만원 가지고 몇 년을 가? 10년을 가. 그러면 내 주변이 어떻게 돼요? 10만원 손해 미친 놈으로 얼마 안 된 것 같이 다 퍼져 소문이. 그죠? 걔가 멈추고 다녀. 좋은 사업도. 10년 동안 한 사업도 이렇게 망가뜨린 놈이 있어. 그러니까 이 생색을 내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메가3 하나 팔아준 놈이 무슨 생색을 내. 내가 가서 야 이 새끼야 1년에 오메가3 그렇다고 하나 팔아주냐? 내가 때려 돈 받고 파는 사람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 오메가3 1년에 그걸 뭐 가루를 내서 먹냐? 밥이나 사. 그 사람이 나한테 오메가3 사주는데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밥 사 임마 그랬어요. 생색 낼 수 있어요? 여기 사람 많은 데서 그 사람이 생색 낼 수 있어? 부끄러워하지. 친구가 김밥집 한다고 했어. 야 1년에 한 번씩 와줘. 얘기한 거야. 내 시스템에 의해서. 진짜 1년에 한 번 오면 좁해지. 그렇죠. 고객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라면 생색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되게 많으면 그게 돼요? 매일 가다 맥히지. 많은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항상 보통 뭐 이런 거 저는 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뭐 명단을 작성한다, 후속 조치를 한다 뭐 하잖아요. 기준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하자 이거죠. 열심히. 열심히라는 말은 너무나 좋아. 성실해. 근면해. 지금 근면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카카오톡이 근면해서 돈 벌었어요? 유튜브가 근면해서 돈 벌었어요? 열심히 해서 벌었어요? 새로운 아이템을 새로운 뭔가를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무너졌을 거 아니야. 하다 보면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너졌겠죠. 유튜브가 뭐 한꺼번에 나온 건 아니니까. 매일 그러니까 어플만 키면 뭐 하라 그래요? 업데이트 뭐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야? 개선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불편하니까 개선한다는 거죠. 이번에 카카오톡이 뭐를 했어요?
뭐 보낸 거에 대한 거 지우는 기능을 추가할지 모르겠다 이런 뉴스 들으셨죠? 네. 그건 뭐예요? 업데이트는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견 조절을 하는 거죠. 그걸 왜 실패로 보고 너 잘못했어라고 인식하게끔 만드냐 이거죠. 실패가 아닌데, 과정인데. 저도 과정이 많아요. 이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게 성공이지. 실패가 어디 있어요? 일인데. 일이잖아요. 일이에요. 실패가 아니고 일이에요. 일. 근데 내가 실패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누가 실패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투명하고 오픈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거지. 이런 거는 제가 편집해서 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도 일단 공감은 되는 표현이죠. 그냥 어려운 건 없더라는 거죠. 제가 우리 일로 따지면 우리 번호키, 열쇠, 설비 이런 사람들은 다 예전에는 문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 열쇠집 세 군데서 아줌마 한 7명 모아가지고 여기 이쪽 상대방 작전동에 있는 가게가 멈춰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하나를 몰려다니면서 붙이죠? 이건 뭐예요? 1,000만 원을 벌면 얼마가 나가요? 60% 나가요. 이 집 바꿔도 60, 아줌마들 돈 주고 뭐 해잖아요. 막 싸워야 되니까. 그럼 뭐가 돼요? 왼수야, 왼수. 모임도 못 가죠, 이런 사람들은. 도매집에서 개업했다. 만나자마자 저놈이 저기요, 내 얼굴에 매일 붙이는 놈이고, 쟤도 우리 뭐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돼야 안 돼요. 제가 그런 옛날에 파워블로그 강의할 때 그거 했어요. 되게 지저분한 직업이더라. 하고 보니까. 지저분한 직업이죠.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 저는 그래서 이걸 안 해봤어요. 한 번도 25년 동안 싸움을 안 해봤고 덕팡을 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내 거 덕팡 쳐도 저는 여기 위에다 붙였어요. 내 거 또 덕팡 쳐도 나는 여기다 붙였어요. 3개월이면 다 끝나요. 왜? 선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보한다. 네 양심 있잖아요. 양심. 양심이 통해요. 그럼 그냥 봐줘. 봐준다는 표현이 아니고 스스로가 양보로 해준 거야. 스스로. 왜? 이 사람은 자기를 치지 않는다라는 거.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도 있을 수 있고 비판도 하고 저거 나빠라고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께 최고라고 얘기해요. 왜? 위에 사람이 최고라고 하니까 자기도 흡수돼서 최고라고 해요. 최고는 없잖아요. 이 볼펜이에요. 이거 누가 정했어요? 볼펜. 볼펜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그냥 만든 거잖아요 이거. 그냥 내가 오늘 이거 바꾸면 우리끼리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 펜볼 이렇게 하면 그냥 펜볼이에요 이거. 근데 다 볼펜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볼펜은 아니잖아요. 편리하게 부르려고 명칭 정해놓은 거예요. 태어날 때 사람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름 그냥 다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블로그 들어갑시다. 글 썼어요? 너무 무거운 얘기했네. 그런 막 열정이 넘칠 때는 그렇게. 카테고리는 이런 것만 만들어줘. 한번 열어봅시다. 카테고리에다가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 공감이 가는 얘기, 좋은 글 아니면 거기 있죠. 무슨 카테고리 자기 중에 이렇게 나온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도 돼요. 내가 고객을 만날 때 준비해야 될 거 뭐예요?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 그럼 밑에 답이 나와야죠. 어떻게? 그래서 항상 어떻게라는 주제를 머릿속에 계속 놓고 가야 돼요. 어떻게 동의를 얻어낼까? 어떻게 저 상품을 알려줄까? 우리가 보통 뭐 이런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그죠? 뭐 가슴형, 머리형,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20 몇 살 때부터 길거리에 테이프들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 거 듣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게시판에다가 써보는 거야. 게시판. 이제 카테고리를 자꾸 늘려가는 거야. 어디 가서 봤더니 이 게시판, 카테고리 하나 만들면 좋겠다. 뭐 좋은 글이 없어서. 근데 좋은 글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카테고리 하나 넣는 거야. 뭐 칭찬도 좋고요. 반성도 좋고요. 저도 반성할 게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무례한 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다 보면. 뭐 요번에 축구 차면서 그 아나운서가 그냥
그냥 요리해서 먹었네요. 그랬다가 욕 먹었죠. 안정환이가 왜 그걸 그냥 먹습니까? 요리해서 먹었지. 그 멘트 때문에 아나운서 파가 방송했죠. 그냥 먹었다고 꼴 먹은 거. 그래서 그걸 바로 받아서 5분 안에 제가 어젠가 번호키를 달면서 그때 순간순간 찍으면서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번호키 가서 그 전에 있는 거 쓰고 또 전에 거 쓰고 나중에 거 변화된 모습. 만약 이제 화장품을 팔아요. 제가 뭐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찍은 사진이 제일 현실이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게 가장 현실이잖아요. 남이 머리가 이만큼 나서 대머리가 나왔더라. 남이 죽은 깨가 없어졌더라. 남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사진 찍고 남편을 부인을 써서 먹여보고 발라보고 해야지 표현이 나오고 글이 나오죠. 그 뭐야? 사실에 의한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지 제품도 쓰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제품을 다루시고 어떻게 그걸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릴까라고 고민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경험도 일부 있지만 깊이 들어가서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왜? 네트워크이든 뭐든 간에 다 고객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번호키도 달고 이건 고객인데 이거 계속 네트워크를 시키려면 이분들하고 나하고 계속 소통하려고 하니까 카페도 필요했고 그분도 일 도와주게 됐고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화장품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장품하고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담을 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떠들었는데 그 중에서 사장님이 올바르게 받아서 글을 적으면서도 소개할 수 있어요. 왜? 내 주변에 제가 또 오늘 글자를 써놓고 안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거 써왔어요. 오늘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여당도 야당도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제가 오늘 쓴 글이에요. 맞잖아요. 얘들이 아무리 우리 국민 세금 먹고 해도 지금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서 비타민C 하나 팔아줄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은 할 수 있겠죠. 큰 정책은. 우리하고 다 관련된 거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 내 지갑에 들어오게 하려면 내 가까이 지금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내 물건을 사줘야지 돈이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제품 파는 거예요. 오늘 팔았잖아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는 팔았어요. 들어온 즉시 10,000원씩 받고. 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몰라요. 산 사람은 이게 판 건지 유통이 이루어진 건지도 몰라. 그 대신에 내가 양심적으로 하겠다. 그 제품을 들어온 돈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나 정도만큼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지금 생각에 제가 만든 거니까 보는 것으로 본다면 그럼 그냥 따라줄 수 있는 분은 따라주시고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맞을 때 들어오시면 되시고 이 사장님이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나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맞을 듯 안 맞을 듯 해. 그럼 나중에 시간이 있고 그러면 대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거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절충점을 찾으면 다 답은 나와요. 아니다가 아니고 지금 타이밍이 비행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전벨트 풀 필요는 없잖아요. 왜? 기장은 지금 진력 질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어떤 의견이 들어온다고 이거 다 챙기고 갈 수 있어요? 왜? 큰 배니까. 배가 끄는 건 큰 배예요. 여기서 사소하게 어떤 일이 들어와요. 이거 다 걸르고 비행기 떠요? 안 떠요? 일단 조금 무시하는 것 같지만 치고 가야 되지.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도 제가 밥이라고 하니까 건성인데 자 화장실 볼일 보는 거라고 할게요. 밥은 한 끼 굶을 수 있지만 화장실 볼일 보는 거는 건너뛸 수 있어요? 지금? 나 이따 넣어야지 돼요? 어쩔 때?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간절하다면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다고 하니까 간절하게 게시글 하나를 쓰는 거예요. 대변 참는 심정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대변 참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준다고 했고 이런 걸 만들어졌다면 결과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손가락질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쓴 얘기 중에서도 답이 많아요. 방향도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어차피 저도 54예요. 지금 내일 모레 55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돈 버는 시기는 35세에서 45세 안에 내가 벌 만큼 못 벌었다면 끝이다라고는 결론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돈 못 벌어요. 그 기간 젊고 창창할 때 환경이 좋았든 안 좋았든 돈 못 벌었으니까. 지금 뭐 얼마나 벌어. 어깨 아프고 발 아프고 무릎 아픈데. 그렇다고 배운 거를 얼마나 써먹고 했냐고요. 그 철학가 교수가 얘기한 거라서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 중에도 어떤 나이 드신 70 먹으신 분이 요즘 뭘 배우는데 그렇게 재미날 수가 없다라고 인문학 강의에서 얘기해주니까 그 최인철 교수가 한 소리 했다고 그랬어요. 어르신 나이가 75세인데 무슨 배우는 기쁨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75세인데. 이 나이 되면 산전수전 겪은 걸 가지고 가리켜서 가리킬 나이지 배울 나이냐 이거예요. 그 나이에.